자, 안녕하세요. 경선식 영단어 공편토 오리엔테이션 강의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할 게 아마 자기가 준비하고 있는 시험과 이 공편토는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자, 수능은 기본이죠. 기본되는 단어에다가 공편토까지 공부를 했을 때 얼마만한 적중률을 각 시험에서 보이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공무원 시험에서는요. 최근 3년간 구급 국가직 지방직 시험에서 100%의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편입시험에서는요. 22개 대학에서 90%에서 100%의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4개 대학은 100%의 적중률을 보였어요. 자, 그리고 토플 시험은 97%에서 100%의 적중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SAT 시험은요. 칼지보드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모의고사 1회에서 4회를 갖다가 다 조사를 했는데 정답과 관련해서 100%의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탭스는 95% 내외의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뭘 했을 때? 수능과 공편토의 단어를 암기를 완벽하게 했을 때 그러한 적중률을 갖다 보여드린 거예요. 자, 경선식 영단어 하면은 3배 빠르고 10배 오래 기억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건 과장된 광고가 절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방송에서 실험을 한 결과가 3배, 10배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 또는 많은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결과치가 나온 거예요. 한 예를 들자면은 자, KBS 해피투게더라는 방송이 있었죠. 그 방송에서 제가 직접 출연해가지고 유재석, 홍진경, 조세호 씨한테 1시간에 토익 100단어를 완벽하게 암기를 시켜줬고 그 100단어를 다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3명 다 전원 100점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효과적이란 얘기예요. 1시간에 100단어를. 자, 그리고 여기에서 홍진경 씨는 공부왕 찐천재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는데요. 자, 거기에 또 제가 출연해가지고 거기에서 홍진경, 남창희, 김동현 씨한테 이때는 15분 만에 30단어를 갖다가 암기를 시켜주고 나서 15분을 쉰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을 봤어요. 근데 전원 또 100점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홍진경 씨는 요 30단어 암기한 다음에 제가 복습 영상을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복습 영상 길이가 3분 18초예요. 3분 18초가량의 복습 영상만 딱 한 번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30일 후 그러면 처음부터는 40일이 되겠죠. 40일 후에 또 시험을 봤는데 또 100점을 받았습니다. 장기적으로 기억이 그만큼 굉장히 오래 간다는 얘기죠. 한 번 설명 듣고 중간에 딱 한 번 복습했는데 30일 후에 그게 다 기억이 났다라는 얘기니까는 얼마나 기억력이 훨씬 더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경선식 영단어 시리즈는요. 340만 부가 현재 판매가 돼서 책 판매액만 500억을 달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영어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단어 암기다라는 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법 독해 나는 학원 다니면서 많이 했는데요. 근데 문법 독해 학원을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공부했는데 성적은 왜 안 오를까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단어를 암기하지 않으면은 문법 독해를 아무리 공부해도 여러분들 영어 실력 올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리고 시간도 엄청나게 들죠. 사실은 원래는 많이 듭니다. 영어 공부에 70에서 원래는 80%의 시간이 드는 것이 바로 영어 단어 암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선식 영단어를 이용해 가지고 암기를 한다면은 수능, 즉 고등학교 1, 2, 3학년 전체 단어와 그리고 공무원 고난도 어휘, 예를 들어서 공무원 고난도 어휘를 함께 암기를 한다. 즉 경선식 수능 영단어와 공편토 단어를 다 암기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은요. 하루 3시간 공부할 때 경선식은 한 달이지만은 어근으로 공부하면은 최소 10달 걸려요. 최소 10달. 예. 기본 베이스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전체 다 암기하는 걸 기준으로 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더 빠른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독보적인 암기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해마학습법 때문에 그래요.
자, 해마학습법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 뇌에는 해마라는 부분이 있죠. 자, 그 해마를 어떻게 자극을 해야지 우리가 기억을 더 오래 가지고 갈 수가 있는가를 많은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왔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은요, 암기할 상황을 영상 이미지화, 즉 쉽게 말하면은 그림으로 또는 상상하면서 암기하면은 그 효과가 엄청나게 향상된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글 단어 15단어를 제가 불러드리면은 여러분들 이 중에서 한 번만 듣고 몇 개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개 이상 기억하면은 야, 너 진짜 천재다라는 소리 듣겠죠? 자, 근데 저는 제가 해마학습법을 이용해서 불러드리면은 여러분들은 15단어를 그것도 순서대로 100% 또는 많이 틀려봤자 한두 개 틀릴 정도로 다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하면은, 자, 해마학습법이 어떻게 해야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상상하거나 그림을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한 다음에 제가 재밌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서 단어를 불러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불러주는 대로 여러분들은 상상을 하면 돼요. 그냥 편하게 상상만 하면 됩니다. 자, 대신에 요 한글 15단어는 자, 다른 잡념이 안 생기도록 눈을 감아줘야 돼요. 자, 같이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볼까요? 자, 눈 꼭 감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세요. 휴. 자, 눈 감으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셨으면은 이제 제가 불러드리는 대로 재밌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자, 커다란 풍선이 하늘 높이 둥둥 떠오르고 있어요. 풍선. 자, 그 풍선 밑에 돼지가 묶여져서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돼지. 자, 그 돼지 코에서 번쩍번쩍하는 동전이 막 쏟아집니다. 동전. 자, 그 동전이 막 쏟아지니까 동전을 우산으로 막고 있어요. 우산. 자, 그 우산을 누가 쓰고 있나 봤더니 아기가 쓰고 있네요. 아기. 자, 그 아기가 한 손으로는 우산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으로 막대사탕을 맛있게 빨고 있어요. 막대사탕. 자, 막대사탕을 맛있게 빨다 보니까 사탕물이 줄줄 녹아 흘러서 그 사탕물이 바다를 이룹니다. 바다. 자, 그 바다 위에는 TV가 둥둥 떠 있어요. TV. 자, 그 TV 속에서 호랑이가 어흥하고 뛰쳐나와요. 호랑이. 호랑이가 어흥하고 입을 벌릴 때 호랑이 입속에서는 참새가 휘리릭 나옵니다. 참새. 참새가 휘리릭 하늘로 올라가다 보니까 하늘에는 무지개가 깔려 있어요. 무지개. 자, 그 무지개 위를 여러분이 스키를 타고 내려옵니다. 스키. 자, 스키 타고 막 내려오다 보니까 우물 속으로 풍덩 빠졌어요. 우물. 자, 그 우물 속에서 하늘을 봤더니 별이 반짝이고 있네요. 별. 자, 그 별 사이를 천사가 막 헤엄쳐 다닙니다. 천사. 자, 끝났습니다. 이제 눈 뜨셔도 돼요. 자, 여러분들이 잠시 멈춤 버튼 누르고 나서 한번 적어봐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보다 단어를 먼저 얘기하면서 같이 매겨 나가도 좋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처음에 풍선부터 했었죠? 자, 풍선. 자, 그 다음에 돼지. 그죠? 그 다음에 돼지 코에서 동전. 자, 그리고 동전을 뭘로? 우산. 자, 우산 누가 쓰고 있었어요? 아기죠? 자, 아기가 또 다른 손으로는 막대 사탕을 빨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사탕물 녹아서 바다가 됐죠? 바다. 자, 바다 위엔 TV. TV 속에서 호랑이. 호랑이 입속에서 참새. 그리고 참새 올라가니까 뭐가 있었어요? 무지개. 자, 무지개를 또 스키를 타고 내려왔죠? 자, 그리고 어디로 빠졌어요? 우물. 우물 속에 산을 봤더니 별. 별 사이를 천사가 헤엄쳤죠. 자, 15단어를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실험을 해봤을 거예요. 와, 여러분들 막 놀라셨죠? 그죠? 많이 틀려봤자 한두 개. 그리고 제가 오프라인에서 실험을 해보면은 거의 7, 80% 이상이 다 맞췄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잠재력이 있는 거야. 기억력에 대한 잠재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암기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하니까
그림으로 상상하니까는 암기가 참 잘 됐네. 이걸 이용한 것이 바로 해마학습법을 이용한 경선식 영단어예요. 그러면 영어 단어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자, factor 하면은 규제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factor가 규제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을 억지로 암기하려면은요,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잊어버리는 과정을 평균적으로 17번 반복해야 완벽하게 암기가 된다고 합니다. 자, 왜 그래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억지로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다가 그림과 상상을 이용하면 그 기억력이 훨씬 더 좋아진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림과 상상에 대한 힌트를 갖다가 바로 주어지면은 훨씬 더 빠르게 암기가 되고 그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factor 하면은 규제하다예요. 자, 껌을 막 씹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수업 시간에 누가 껌 씹어? 뱉어! 그러겠죠? factor 하면서 못 씹게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규제하다라는 뜻이야. factor.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규제하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면은 빨리 암기될 뿐더러 굉장히 기억이 오래 간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배 빠르고 기억력이 훨씬 더 오래 간다는 특징이 더 세요. 그 10배 더 오래 기억이 됩니다. TV에서 실험해가지고 나온 결과라고 제가 했습니다. 자, 그러고 또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는 힌트가 어디서 나왔어요? 따로 암기를 해야 될까요? factor? 예, 발음에서 나오잖아요. 발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따로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발음하면 이 힌트가 바로 주어지니까는 factor, 그죠? 예. 자, 그리고 요 연상에서 뜻으로 가는 better 하면서 왜 이게 규제하다라는 느낌이 바로 들잖아요. 그죠? 연상에서 요 뜻으로 가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제가 계속 발전을 시켰습니다. 무려 20년 넘게 계속 연구해서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올 수 있는 암기법은 국내에선 없습니다. 저는 그걸 갖다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른 뭐 연상법 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일단 원 발음을 해도 연상이 되게끔 해서 발음을 뭐 망친다. 이거 저는 해당되지 않아요. 알겠죠? 예, 그리고 연상에서 뜻으로 가는 그 연결고리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예, 억지스럽게 막 끌어다 붙인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생각나도록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 하면은요. 바로 이게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한 달 지났으니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또는 어근으로 암기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복습하려면은 1분 이상은 걸리겠죠. 근데 이거는요. 만화만 딱 보면 factor, 규제하다 바로 떠오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이 연상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생각나게끔 제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 책에도 만화가 있고 한데 책으로 공부해도 되잖아요. 예. 책으로 공부해도 그냥 암기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이지만은요. 강의를 시청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강의를 시청한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발음 자체를 여러분들이 따로 또 공부를 해가지고 책 보면서 발음기호 보면서 원발음을 제대로 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연상을 읽으면서 만화해가지고 뜻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같이 또 공부를 해가면서 이렇게 또 분리를 해야지 되거든요. 그런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제가 한번 딱 설명하는 게 굉장히 훨씬 더 빠르고 기억에도 훨씬 더 오래 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강의 시청을 여러분들이 여건만 된다면은 반드시 강의 시청을 꼭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책에는 없는 500개의 만화를 갖다 더 첨부해가지고 공편토 강의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어휘들로 구성됐냐 하면은요, 뭐 공무원이나 편입이나 SAT나 뭐 공통된 그러한 기출 어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험의 기출 어휘들을 자그마치 10년에서 20년간을 갖다 다 모아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어휘를 갖다 계속 강의를 해왔었잖아요. 그래서 살을 붙이고 뺄 건 또 빼고 이런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구글에서 각
단어마다 예문수를 다 조사를 했어요. 왜 했냐면은 이 단어가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어느 정도로 많이 쓰이고 있는지 그 단어 범위를 갖다가 이걸로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어 보면은 예문이 1개, 2개 네이버에서 쳐보면은 이 예문이 쓰인 것 같아요. 네이버 사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적으로는요, 수능 수준의 단어다 하면은 보통 1700개 이상에서 네이버 예문 찾아보면 알 거예요. 1700개에서 뭐 5000개도 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런데, 수능을 갖다가 뛰어넘는 그러한 고난도 단어들 중에서도 예문이 거의 뭐 없거나 뭐 이런 단어들은요, 편입이나 아니면은 뭐 탭스에서 나오는 그 고난도 어휘들이기 때문에, 토플이나 그리고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할 필요가 없는 단어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단어들은 또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수능 이하 수준의 어휘는 일단 제외를 했어요. 왜냐하면 경선식 영단은 수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최고난도, 편입이나 탭스에 나오는 최고난도 어휘들은 제외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에 있어서 너무 부족하거나 너무 과하거나 그렇지 않게끔 제가 구성을 했고, 이 이상 필요한 학생들은 편입과 테스트를 갖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조금 더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알겠죠? 자, 독해 어휘는 수능 공편토로 충분히 커버가 다 가능.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어휘 문제, 편입이나 탭스에서 어휘 문제가 굉장히 초고난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고난도 단어가 필요한 것이지, 사실 편입 탭스에서도 독해 어휘는 수능과 공편토로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초단기 완성을 갖다가 가능하게 하는데 얼만큼 공부를 해야지 완성할 수 있는가? 총 74강으로 구성이 돼 있고 한 강당 38단어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강, 즉 38단어 제가 암기시키는 그 영상이 평균적으로 21분 정도 나와요. 근데 강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말이 좀 느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1.2배속으로 학생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18분 정도 걸립니다. 한 강당 18분 정도. 자, 그렇게 걸린다면은 여러분들이 1시간에 복습까지 여기다가 한 3분에서 한 5분 정도 복습이 필요하거든요. 한 강 끝난 다음에 100% 암기됐다 하더라도 저는 한 번 더 복습하라고 반드시 머리에 들어왔을 때 바로 굳히라고 3분에서 5분 복습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복습까지 포함해서 1시간당 2.5강 정도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2.5강 그냥 진도 나간다는 게 아니에요. 2.5강에 있는 단어를 100% 완벽하게 암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루에 3시간 공부하면은 7.5강이 되겠죠? 그러면은 총 74강이니까 10일이면 완성되겠네? 자, 10일인데 제가 13일이라고 한 이유는요. 3일 정도, 하루 3시간씩 3일 정도는 누적 복습을 갖다가 각 강 끝나고 복습해야지 5강 끝나고 나서는 1강부터 5강까지 또 총 복습해야지 해서 누적 복습을 계속 해 나가야지 돼요. 그 시간까지 해서 충분한 시간까지 다 합쳐서 13일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루 3시간 13일이면은 이 두꺼운 공편토 단어를 다 완벽하게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근이나 다른 방법을 쓰더라도 13일이 아니라 공편토 그 어휘 분량이면은 6개월, 하루 3시간 6개월 이상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그걸 갖다 단 13일 만에 완성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강의 구성을 보면은요. 단순 해마 학습법, 아까 패터 그것과 같은 것이 바로 단순 해마 학습법이 총 70% 가까이 되는 것이 바로 단순 해마 학습법이고 1강부터 51강에 해당됩니다. 자, 그중에서 35강까지는 만화가 있고 36강부터 51강은 만화가 없고 그 다음에 접두와 어근에서는 굳이 만화가 필요 없는 것들은 뺐는데 36강에서 74강에는 그래서 만화 500개를 더 첨가해서 강의에서는 하고 책에는 없습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접두 플러스 해마 학습법이 있습니다. 이게 19%를 차지해서 52강부터 65강 그리고 어근 플러스 해마 학습법이 12%를 차지합니다. 66강부터 77강까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근으로 강의하는 분들도 많고 책도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어근이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암기를 시켜줄 수 있는 경우는 전체 단어에 있어서 15% 미만이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강하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요거를 갖다 하나하나 뭐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은 일단은 어근으로서 여러분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단어는 어떤 단어들이냐면은 한 단어에서 4개 이상이 파생이 되면서 이 어근의 뜻에서 많이 변형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가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영어 단어에 있어서 대부분의 그러한 단어들이 한 어근에서 한 단어 또는 2단어 정도 파생된 경우가 부지기수기입니다. 근데 이런 걸 가지고서 어근을 굳이 암기해가지고 암기한다면 어근 암기, 만약에 한 어근에서 하나만 파생이 됐어요. 그러면 이 단어 암기하려고 어근을 암기해서 이렇게 또 갑니까?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2개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 단어가 파생됐다 할지라도 이 어근의 뜻이 많이 변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하기가 힘든 경우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한 어근에서 4개 이상 파생이 되면서 그 어근의 의미가 많이 변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바로 15% 미만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같은 어근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또는 그 어근의 의미가 많이 변형됐기 때문에 암기하기 어려운 단어는 제가 해마학습법을 갖다가 또 단순 해마학습법을 집어넣어서 보충으로 또 설명까지 해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순 해마학습법은 아까 패터처럼 암기하는 거고요. 접두어 플러스 해마학습법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요 접두어를 저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20% 가까이는 접두어와 해마학습법을 연결해서 암기를 시킨다고 했죠. 자, in이라고 하는 접두어는 안에 이런 뜻이죠. 그리고 inordinate, 안에 어디다가 넣을까? 자, 물고기를 이만큼 잡았어요. 근데 이 물통 안에 어디다가 이걸 다 넣을까? 너무 과도하고 지나치게 물고기를 잡은 거죠.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inordinate, in, 안에라고 느끼면서 inordinate, 안에 어디다 넣을까? 무슨 뜻이에요? 이거 느껴야 돼요, 뜻을. 아, 너무 과도하고 지나치게 잡았구나. 과도한, 지나친.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잘 그림으로써 생각하고 이 그림을 딱 보면은 지나친, 과도한 딱 느껴지죠? 이게 바로 접두어 플러스 해마학습법의 예시입니다. 자, 그리고 어근 플러스 해마학습법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어근 carn 하면은 flesh, 살점이나 그리고 육신을 갖다가 뜻하는 어근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암기해야 할 쓸모 있는 단어가 한 4단어 정도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는 제가 책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4개 정도 파생됐고 어떻게 쓰냐면 다시 안에다가 육신을 갖다 집어넣는 게 바로 뭐예요? 환생. 너무 쉽죠. 이런 경우는. 그다음에 incarnation 하면 안에 육신을 갖다가 집어넣었다. 그래서 악마가 다른 사람의 몸 안에 자신의 악마를 집어넣어서 악의 화신이 되는 거잖아요. 안에 육신 안에다가 악마를 집어넣어서 그것이 화신이 된다. 또는 안에다가 육신을 영혼 안에다 육신을 집어넣어서 살아가는 그 생애. 이렇게 암기하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데 카니지 같은 경우는 육신에서 대학살 약간 거리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경우는 제가 해마학습법을 섞어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을까요? 그냥 자, 카니지 하면은 징기스칸이 어떻게 정복하면서 사람들을 칼로 막 대학살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근 칸이 육신이긴 하지만 그 육신을 내가 칸이지 하면서 다 살해하면서 다녔다 해서 대학살, 징기스칸이 다 죽인 걸 딱 상상하면 됩니다. 그리고 carcass 하면 요 칸에서 변형이 된 건데 자, 육신 또는 살점을 갖다가 carcass 이렇게 된 겁니다. 육신, 살점과 관련된 시체, 사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육신에서 온 것이고 그 다음에 육신에서 시체로 가는 것은 조금 더 노력을 해야지 암기가 되겠죠. 어근으로서는. 그죠? 그래서 더 암기하기 쉬우라고 배가 고파가지고 죽은 사체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은 사체를 칼로 깠어요. 칼카스. 칼로 까가지고 뼈가 보일 정도로 까는 걸 연상하면 돼요. 그럼 이게 뭐예요? 지금 죽은 사체잖아요. 그죠? 사체. 칼로 까서 뭐를? 죽은 사체. 그러면 자극적이기 때문에 훨씬 더 기억이 더 오래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근을 활용하되 연상법으로서 더 도움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선식 에듀에서는요. 수능
2700단어, 공편토 2700단어를 8일 내에 완성을 하거나 중학생은 중학단어를 1300단어를 5일 내에 완성을 하면은 장학금을 주는 초단기 장학생 제도를 갖다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기마다 한 30명씩 해서 한 3년 정도 했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총 신청 인원이 385명이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적어도 6시간은 해야지 8일 내에 완성이 되거든요. 사실 2700단어는. 그리고 4일 내에 완성한 학생도 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10시간 이상 공부한 학생입니다. 이만큼 6시간 이상 공부를 해야지 되는데 중도에 탈락한 학생이 있겠죠. 신청은 385명인데 시험에 응시한 학생은 161명이에요. 그중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이 71명입니다. 자, 385명이 도전해가지고 8일 내에 공편토 단어 또는 수능 고등학교 전체 단어를 8일 내에 암기할 수 있는 강의나 단어책 본 적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71명이 이걸 갖다가 성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만큼 공부 잘하는 학생만 잘 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사람이라면은 노력만 하면 그 노력에 대한 대가는 거의 다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요 중도에서 이게 탈락한 학생들은 공부를 6시간 안 한 학생들이에요. 알겠죠? 그 중에 공부한 학생들이 효과를 봐서 71명이 100점을 받았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그러면은 빵점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90점 이상 받은 학생이 대다수입니다. 네, 그래서 71명. 자, 그래서 이렇게 초단기 장학생들이 저희가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 71명에 대한 영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능과 공편토에 해당하는 그 장학생들의 인터뷰를 마지막 영상으로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발음과 그런 뜻이 바로바로 생각날 수 있도록 해주어서 수능 0단어를 4일 만에 다 암기하게 되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 5일 만에 끝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8일 만에 공편토 강의를 완강을 하였고 이번에 시험에 지원해서 만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마학습법으로 공부를 이렇게 연상해가지고 안 했으면은 80강에 있는 한 3,000개 넘는 단어들을 다 외우는 게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잘 외워집니다. 해마학습법의 경우에는 그 연결고리로 인해서 단어의 효과가 시간이 지나도 오래 지속된다는 게 또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 왠지 더 임팩트 있게 다가왔어요. 한번 머릿속에 들어온 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4시간 정도 한번 읽어보기만 했고 그리고 나서 시험을 보았는데 만점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본 지 1년 7개월 만에 3차 시험을 보았고 만점을 받았습니다. 거의 그 연상법 그대로 기억이 났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거의 없었고 총 복습 시간은 8시간 정도 한 것 같습니다.